여름철에 이제 제일 더울 때 어르신들은 집에서 뭐 혼자 계시면서 에어컨 틀고 계실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에 가네 이렇게 다 모여 계셔요. 마을에 가네 모여 계셔가지고 좀 쉼터라고 하잖아요. 일명. 그죠? 마을에 가네 쉼터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장님 현실이죠. 하필이면 제일 더울 때 또 에어컨이 고장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고장나가지고 아무 활동을 못해. 에어컨이. 그러니까 오히려 방에 있으면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밑에 계시는 거거든요. 나무 밑에 이제 정자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이 정자 팔각정 같은 게 보기에는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 효과는 안 나와요. 그늘이 안 생겨. 이 빛에 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나무 밑에가 시원한 거거든요. 나무 밑에 있어요. 나무 밑에 계실 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285쪽을 보시면 폭염 한파 대비 시설 현황이에요. 이 현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뭘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염이나 뭐 한파는 그래도 덜하는데 폭염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으면 폭염을 뭐 쉼터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조치해주는 게 여름 나고 해줘야 돼요. 그 정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실태 파악을 하실 때 좀 뭐한 얘기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도 좀 예산 확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긴급 시에는 시민안전실에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한파가 물론 덜해야 추우니까 뭐 전기장판 대치를 했거든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 폭염 같은 경우는 더운데 대치가 안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고치는데 뭐 큰 돈은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실질 파악만 하면 뭐예요? 고쳐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올여름 나는 건데 그냥. 그럼 나고서 내년 연도에 고치는 꼴인데. 그럴 때는 실장님께서 이는 시설 현황만 파악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긴급 뭐 예산비라든가 긴급 지원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안전실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 기본적인 많은 예산은 필요 없더라도 긴급할 때는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대처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현황 파악을 하는데 예산 확보할 의지 없으세요? 가동 전에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시죠. 관리 주체가. 이번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에어컨 관련 실외기를 특히 실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랑 청소를 안 하고 나서 틀어서 최근에 저쪽 연동 쪽에도 화재에 한번 맞췄으니까 이제 실외기 때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좀 하고 틀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좀 했고요. 공문도 시행해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께도 실외기 청소를 위해서 에어컨 틀도록 했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시고 작동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 주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비용적인 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그래서 척척세정 해주나? 예, 에어컨은 못 가죠. 고치지. 그러니까 척척세정 아까 말씀 두 팀에 있는데 워낙 이제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에어컨 기사를 불러야 되는데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와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는 관리부서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쉐라라는 공간이 마을에 가네요. 그죠? 그래서 쉼터라고 해가지고 표지판은 잘 해놔요. 예, 시원해요. 쉼터 딱 해가지고 막 뭐 큼직하게 잘 써놔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폭염이나 쉬기 위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에 가 모였어. 에어컨이 고장났어. 근데 더 더워서 못 버텨. 방에는 더 덥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대처를 해주면 좋은데 대처해주는 부서는 없어요. 면은 복지계는 복지계대로 떠밀어. 시청으로. 여기는 돈이 없다 또 떠밀어.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통은 뭐 AI 고병선이라든지 큰 사건이 발생할 때 투입되고 있죠. 그런 에어컨 쪽에 이제 투입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안 했죠. 뭐 노인장애인과 노장과에서 보통 대응을 하는데
해당과에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긴급할 때는 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장께서는 현황 파악하고 예방만 중점으로 하시잖아요. 예. 사후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는 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부서에 그냥 연결만 할 뿐이잖아요. 지금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부서가 해주면 좋은데 관리부서에 하는 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 답변이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 예산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름 나고 본 예산 때 세울 때 그때 올려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다 보면 한여름을 한파 뭐 예를 들어서 폭염, 쉼터 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대한 별도로의 쉼터라는 마을에 관의 쉼터라는 공간을 긴급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고성재 실장님이 예산 확보하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안전감찰팀이 있어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보도 입교를 좀 봤습니다만 기획 감찰이 있고 예방 감찰이 있는데 노인설 447개소가 현재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일단 저희 4명 있는데 팀장까지요. 전수조사 가능하면 전수조사 하고요. 안 되면은 뭐 표본조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예산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사실은 해당 과에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다는 그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요. 재난관리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관련된 규정하고 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지금 작은 금액에 이렇게 투입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처음 사례일 것 같습니다만 가능 여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주민, 어르신 이분들에게 실제로 와닿는 우리 정책이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이름만 크게 뭐 쉼터 이렇게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쉼터의 활용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글씨를 써붙이는 사람은 있어요. 쉼터라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위원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김동희 의원님 그 생활실에서 느끼신 정확한 지적을 보고요. 일단은 뭐 예산이 큰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규정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고 별도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해야죠. 예, 특히 이제 이상기온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고 안 했지만 최근 한 31도쯤 하고 있습니다. 33도가 되면 이제 폭염 주의보가 떨어지거든요. 이틀에 걸쳐 33도 유지가 되면 곧 시작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가 어디 있다는 안내 성격만 띄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세한 현황까지도 여기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 받아봐야 하는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노인실 노인자니까. 네, 노인실 노인자니까요. 노장과에서 노장과. 다 노인실 문면 문까지 다 노장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래요.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저도 이걸 질의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예비비 성격의 그 작은 수리 비용 그러니까 그 소기의 목적 그 쉼터의 목적을 이룰 수 좌우될 만큼의 그런 수리 비용도 소액이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상가공실 박람회나 GPT 구독권도 예비비로 쓰는 이 마당에 지금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해주는가. 저 우리 김동민 의원님하고 예결위도 같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서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질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일단은 뭐 의원님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노장과 쪽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23년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냉방비 지원이 있어요. 187페이지. 186페이지랑 1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예. 23년에는 이게 두 가지 항목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냉방비 지원으로 따로 있는데 24년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예. 예, 혹시 이게 사업이 폐지되고 다른 사업으로 재난 취약계층 피해 예방 사업으로 넘어간 건가요? 187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피해 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이제 냉방비스 지원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냉난방 합쳐가지고 보니까 산출 양식도 똑같네요. 보니까. 네, 양식은 똑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집행액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액수도 줄어들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해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한 다음에 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자료 좀 같이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안전신문고 분야별 처리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좀 눈여겨볼 게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인데요. 23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2.4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또 15일 이상 지연 처리된 민원 건수가 4건에서 172건이 되는데요.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경찰청,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이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하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던 게 그 24년 4월달에 스마트 국민 신고는 종료를 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으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 통합된 이후에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접수가 되는 과정에서 경찰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세종시로 잘못 이송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처리가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 하단에 보시면 세종경찰청이나 다른 기관의 답변 처리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청으로 갈 민원이 세종시로 잘못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경찰청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정을 하는데 경찰청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어차피 이제 신고 접수가 이제 안전신문고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경찰청으로 지정이 잘못되면서 처리 기간이 이렇게 이제 지연된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 신고나 다른 거는 민원이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유난히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가 많이 증가를 했길래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력이랑 대응이 빨리빨리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15일 이상 민원 처리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처리 접수서부터 완료까지 이제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냐면 접수해서 그냥 그 보통 복잡한 거라든지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것들은 그 이송하는 기간이라든지 그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빼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처리 기간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직접 처리하는 데에서는 뭐 그 처리 기간이 짧더라도 전체 기간이 이제 처리 기간으로 인정이 돼서 지금 이제 처리 기간이 꽤 늘어난 것처럼 지연된 것처럼 이렇게 지연된 거 특히 처음 이제- 보는 내용보다 사실 지연된 거고 이게 예. 이렇게 민원이 폭증할 거를 예상을 좀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업무량도 증가되고 시스템도 정보 현상을 겪고 담당자도 고충이 클 것 같은데 조금 이거는 통합이 된 만큼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부행기 앞에도 공동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저희가 그 세종시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40개를 넘어서고 있는 건지 40개인 건지 40개를 넘어서고 만약에 서고 있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저희 공중 화장실은 관리가 좀 197개가 있습니다. 전체라면. 그 중에 이제 관리부서가 각자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공원은 공원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화장실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개념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읍면동사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총 197개가 있고 이 중에 이제 안심비상벨이 있는 데가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40개를 제한 나머지는
각 그 실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은 관리를 하는데 안심벨도 그렇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담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우리 시민 안전실에서 최종 시민의 그 안전을 담당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도 좀 통합해서 관리를 좀 하는 게 좀 더 체계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의견을 좀 여쭤보는데 어떠세요? 그 위급 상황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그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도 멋이죠. 합당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력적인 문제, 예산 문제에서 저희 실에서 만약 이거 전체를 다 197일 관리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던 그만큼의 인력이 저한테 와야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에러가 있어서 현재 시스템적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심비상벨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40개에 대해서 안전정책관리, 예. 어떻게 관리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그렇죠. 용역을 좀 주고 있죠. 네. 24년도에는 보임이라는 곳에 인력을 줬죠. 네, 1년 계약으로 인력을 줬습니다. 25년도에도 지금 보임이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보임 맞습니다. 올해 보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비에 대한 그 금액적인 그 부분의 문제인 것 뿐이지 사실 관리를 100 아까 말씀 주셨던 192개를 하든 40개를 하든 사실 관리하는 업체 전문관리 업체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비용적인 문제지. 시민안전시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용역업체를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비용적인 부분들에서 업무적인 부담감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주니까요. 네, 일단 의견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답변 주시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일단 그거는 뭐 차치해 두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40개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23년도에 그 167페이지를 보면 이 고장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19군데에서 고장이 났고 24년도에는 10군데에서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 고장 난 경우에는 시민 제공 온 거죠? 아니면은 뭐 시스템적으로 고장이 났다고 확인이 되어지나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착수 시간 완료 시간은 고장이 확인이 되어진 상황에서 조치를 취한 어쨌든 처음 시작한 시간하고 알려진 시간을 지금 표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인지는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업체 보이면 업체에다 유지관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고장이 발생되면은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정확히 인지 못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있는 그 안심 비상벨 신고 건수 중에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작동인 경우 이거 현장 방문해서 확인을 하신 거죠? 아니면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걸러지는 건가요? 보면 오작동 특이사항 없으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오작동은 이제 실질적으로 비상벨이 작동해서 112에서 직접 통화 연결해서 아 이게 오작동이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는 오작동으로 분류를 하고 현장에 방문을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방문하지 않아도 네,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이게 음성 인식이다 보니까 음성 인식이 뭐 사람 살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전달된 거 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인식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상벨 형태가 아니라 인식이에요? 음성 인식 같은 경우. 네. 이제 형태가 이제 버튼식이 있고 음성 인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성 인식은 뭐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화장실 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잘못돼서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 음성 자체가. 그랬을 경우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인 거예요? 예 그런 경우인 건지. 그래서 이제 경찰 40개 설치한 것 중에 네. 40개가 다 음성 인식. 음성 인식은 23곳입니다. 23곳과 그 다음에 17곳은 비상벨인 거고요. 아니 버튼식이 2군데고 음성 인식하고 버튼식하고 같이 돼 있는 게 되어져 있는 거. 그건 15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특이사항 없으면 뭡니까? 특이사항은 이게 비상벨이 이제 작동이 돼서 이거는 이제 직접 현장에 출동을 해서 경찰관이 이제 확인한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오작동은 이제 전화상으로만 확인하는 거고 특이사항 없는 거는 실제로 경찰관이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직접 현장을 가서 아 이게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상황입니다. 뭐 현장이 뭐 종료가 됐든 아니면은 뭐 어쨌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는 예, 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특이사항이라는 예, 거죠. 예.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거네요. 네 그렇긴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안심비상벨을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한 이유는 사전적 의미인 거잖아요. 예방적 의미. 그죠? 상호 처리적 의미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심비상벨이 자주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능 상태가 돼버리면은 사실 애초에 취지에 좀 어긋나는 부분들 그리고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설치한 기계에 대해서 이 기계를 믿고 계시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믿음감을 주려고 하면 이게 안정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바라보게 된 거고요. 대부분 고장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50% 이상이 그 어댑터 분량이 좀 많더라. 그래서 이 기계적인 내구연수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방의 화장실 비상벨을 전면 다 정비를 한번 했더라고요. 우리도 2017년도가 설치하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그 설치 그 시점이 저희가 비슷한 시점입니다.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실은 다 설치를 막 시작을 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기계 노화 부분이라든지 기계의 어쨌든 제한적인 부분들을 지금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뭐 예산적으로 뭐 결국 이제 수반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저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 취지에 부합되어지게 안심비상벨이 안심비상벨로서의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119개 결국 이제 컨트롤 같은 개념에서 나간다고 하면은 시민안전실에서 이것들을 뭐 다 취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원화돼서 뭐 사방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결국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충분히 시민안전실에서도 관리의 주체로서 컨트롤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단순 어댑터 거의 분량이 나는 현장을 아직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지 한번 좀 점검을 관리를 했고요. 좋은 기사를 저희가 사실 살펴야 될 기사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강동구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전면 교체 뭐 사실 예상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원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주체를 어디서 할 거냐는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고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확답 못 드리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 어린아이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그다음 관리 주체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밑에 보면 쭉 이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이 교육받은 현황이 나오는데 153쪽에 324번부터 보면 일반 시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복지시설 같은 아니면 대부모시설. 네. 이것도 의무사항인가요? 일단 저희가 그 어린이 안전관리라는 법에 있습니다. 그 네. 법에 따르면은 그 방금 보신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예. 총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도 해당 사항이고 대규모 점포도 해당 사항이고 사회복지관도 해당 사항입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해당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 자료가 아쉬운 게요. 예. 사실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사회복지기관이 몇 개가 있고 이런 통계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처소는 몇 개나 되고 안 받은 처소는 몇 개나 되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어린이집을 쭉 이렇게 목록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 다른 하나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뭐냐면
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 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2023년과 2024년에 교육기간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세종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교육을 안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4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촌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 장애인 시설 위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에는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23년 자료만 있는데 24년 자료가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헷갈리는데 144쪽부터가 24년 자료예요. 타이틀도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으로 되어 있죠. 2024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2143쪽과 153쪽에서 시설의 변화가 없는 한 교육을 받은 주체들이 같아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네. 대상이 있고 이수한 데가 있고 이수 안 한 데가 있고 이렇게 좀 요청하셔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이수 여랑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정리가 하면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무 대상 처소를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는지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받았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받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수를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이 현재 법상에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면 권고라든지 강제조항, 그러니까 처벌은 없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벌이 없다는 것도 저는 이상합니다. 의무교육인데 처벌이 없는 게 좀 이상해서. 법이나 규정이 이제 그렇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다 있는 경우는 없죠. 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의 안전관리로 인해서 의무교육을 했다면 권고라도 아니면 공고문이라도 보내야죠.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수가 안 됐으면 이수하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조차 안 보낸다는 거, 이 현황표만 뽑았지 사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니까. 안대문을 보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규정상 처벌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이고요. 저희가 자동차 사고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사고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뭐 특별하게 시간대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아마 이제 시설을 좀 보강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안전도시관 관련 연구 용역 결과 세종시에서 세 군데 정도가 교통사고 유발이고 교통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1번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가. 2번 다발 지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지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교통사고 안전지수가 낮잖아요. 그럼 낮으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도로가 많아서 CCTV가 좀 설치하기가 어렵다. 제설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일단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곳의 위치와 원인과 대책 정도는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파악은 안 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해당과 쪽 의견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교통과는 좀 협의해서 예. 관련 자료 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에 대한 표가 없어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고 계신가요? 야외 운동은 제가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체육시설로 가서 아마 공원관리라든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으면 관리하는 섹터가 있죠. 거기서 포괄해서 아마 관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이 다가오면 우리가 폭염 폭설 뭐 이런 아니 폭우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돼 있고 즉 소하청과 지방하청 중심으로 해서는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이 거의 넘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차량 통행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차량 차단기 진입금지 펜스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 폭우가 많이 되면 차량을 이제 차단기가 내려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차량 차단기가 파손이 진입금지 펜스가 파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을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치는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기간 중에 벌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께서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곳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세 달 전에도 이게 계속 파손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분들께서 혹시 걱정돼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곧 고칠 거다, 수리할 거다라는 답변을 어렵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은 그 사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량 진입 펜스 이외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인도에 대한 안전 펜스 부분도 차선이 곳곳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나가시는 분마다 파손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고치겠지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모습을 계속 본 시민분들은 계속 면이 됐던 공립사무소가 됐던 시가 됐던 저한테건 계속 연락을 취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민원을 확인한 이후에 다른 민원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또다시 급하신 분들은 안전의 위험을 느끼신 분들은 시에 계속 새로운 분들이 전화해서 그 상황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러한 곳이 모든 곳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민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안내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아크릴판 같은 데다가 아니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접수하고 확인한 이후부터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그것만이라도 표시를 해도 그 이외에 추가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시민안전실 담당해서 지금 과별로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있어요. 뭐 파손된 거 뭐 수리하고 뭐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주로 시민분들이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곳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자연재난과에서도 일정 부분 파트가 좀 있을 테고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차량 펜스, 차단 펜스 그런 쪽 파트 그 다음에 도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그런 그래서 좀 붙일 수 있는 문구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걸 다 하시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시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과도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가 되겠죠.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연재난과 뭐 이런 과에서는 그런 이제 시가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안내 문구를 좀 붙여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보통 이제 새롭게 공사 시작하는 부분은 그거는 공사가 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안내 문구 그런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공사 현장. 공사 현장 안내 표지판. 그렇죠. 근데 이건 공사 현장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에 대한 이제 소규모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안내판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시가 접수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입하면은 시민분들이 또 잘못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시가 접수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보안 조치를 하겠다. 뭐 이 정도라는 이제 간단한 뭐 좀 적당한 문구를 써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완료 시점 몇 월 며칠 요것만 계속 수정하면 그거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홍보를 하는 거,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다만 이제 그것도 시민과의 약속이다 보니까 아마 언제까지 조치하겠다 예산이 소관이 된다면 뭐 이런 걸 이제 확실하게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조치할 예정이라는 걸 알려드린 거는 저희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냐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거든요. 아, 이게 시가 이 사안을 알고 있으니 수리는 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지나가다 오다 보면 그 굉장한 질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 똑같은 동일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차피 직원분들이 현장 파악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현장 파악하고 나서 그냥 오지 말고 그러면 시민분들은 그걸 시에서 현장을 파악했는지 파악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담당 민원인만 보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생활체육인 분들께서 그곳에서 머물며 상주하면서 그걸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시에서 이 부분을 파악했다 아니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 몇 월 며칠까지만 완료를 하겠다 이런 거 못하더라도 아니면 접수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도 좀 안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수반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접수나 시에서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조차 하지 않은다면 시가 이게 굉장히 질책이 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는 없다지만 안내 같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세종시청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안내나 문구나 이렇게 지금 25년도에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유행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염려할 수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안내 사항이나 이런 부분 홈페이지가 됐든 언론 보도가 됐든 이런 부분을 세종시에서는 현재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지금 세종시에서는 지금 24년도 10월 11일 날 한번 간단하게 좀 내용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24년 11월, 25년 5월, 6월 이렇게 계속 코로나 재발생에 대한 유의사항 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뭐 구급차 등 이런 거를 소독과 안전검사에서 안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대전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세종시도 안 한 건 아니지만 24년 10월, 11월 이후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뭐 보도자료가 됐던 네.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좀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 과거처럼 코로나가 굉장히 뭐랄까요 심한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시간이 현재는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응이 조금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에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시 홈페이지가 됐던 언론 보도가 됐던 그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럼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대전 바로 여기 옆인데. 그래서 이 사안이 예전처럼 뭐 생명의 위독함을 주지 않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도 좀 언급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폭염 종합 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종시는 가동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대응이나 대비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 같은 거 24년도에는 세종시도 있었어요. 25년도에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이러한 것을 게재를 하거나 나태를 내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6월 5일 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는 폭염 대책에 대한 가동을 실시를 했는지 아니면 실시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실무적인 그 상황시 운영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왜냐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홍보는 좀 아직은 이제 못했습니다. 운영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좀 인접한 시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왜냐면 지적하셨으니까요. 빠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근데 이 종합대책을 꾸릴 때 예전과 같은 그런 제한된 국한적인 것 말고 좀 포괄적으로 다양한 우리 생활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좀 담아서 우리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세종시도 이렇게 좀 하고 있다.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